오늘의 마지막 발표자를 초대하겠습니다.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유산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마르타 세베로 프랑스 파리 낭테르 대학교 정보통신과학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베로 교수님은 웹 기반 데이터를 통한 사회과학 실행 연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연구활동은 주로 두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웹선상에서 문화유산과 기억을 협력적으로 구축하는 것, 또 하나는 장소와 공간의 디지털 재현입니다. 최근 참여 명령이라는 저서를 발간하셨고 무형 디지털 문화유산, 디지털 흔적과 영역들 등 저서 편집에 참여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everyone. I would 네, lik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주최 측에게 저를 초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선 발표와도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목록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기록 또 목록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무형 문화유산 목록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관련돼서 우리가 참조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선 연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희는 기록을 매우 중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각종 기록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수잔 브라이어트의 그 기록이 가장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무형문화유산 관련돼서 그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이것을 전승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기록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를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잔 바리에즈의 사례를 보면 엔틸로그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자연 환경을 보면 그 동물인데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사슴이 있다라고 할 경우 자연 환경에서는 그냥 사슴이지만 만약에 동물원에 그 창살을 가두게 될 경우는 그 상태로 머물게 되고 고정화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이제 과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제가 있는데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무형문화유산을 고정화하지 않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그 자연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이 무형문화유산을 가장 잘 기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연행에 대해서 하나의 객체로만 보고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행이 계속해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를 하고 이것을 정리하고 기록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도 같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변모하고 그 변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록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방편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도 있고요, SNS도 있고, 마리넬라의 그런 사례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한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데 SNS상에서 매블레빌리크 쉐마 의식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보다 많이 전달하고 또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유튜브를 사용했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활용이 될 수 있었고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연행되는 다양한 형태들, 즉 원래는 이 쉐마의식이 여성에 의해서 연행이 공식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성들도 함께 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도 담을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뭐 기록이라든지 목록화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기록 및 목록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산에 대한 목록화 작업은 국가 또 정부의 또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에 대한 3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약국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 처음에 이 목록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대학에 있는 매트 클레리라는 에딘버그 나피아 대학의 한 학자께서 처음으로 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스코틀랜드에는 박물관 갤러리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와 함께 위키를 이용을 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키의 형식으로 하여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구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조금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어떤 종목이라든지 카테고리를 생성을 할 수는 없지만 편집자로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참여를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리자를 두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서 목록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방위적인 그런 위키의 모두를 위한 참여의 어떤 형태라면 이어서는 위키미디언이라는 어떤 전담 편집자를 두고 조금 더 체계화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요. 핀란드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는 국가유물심의회를 필두로 하여서 마찬가지로 위키 목록화 작업을 하였었는데요. 이 위키 목록화의 사례들을 보면 일단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데 누구나 등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필요한 자료들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한 무형문화유산을 연행을 하거나 내지는 종사하는 어떤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여서 운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위키가 대중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지만 또 어떤 제도적인 형태의 또 다른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둘 간의 상호작용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연계가 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만큼의 그런 영향 내지는 임팩트는 좀 적었다라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했던 프랑스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플랫폼,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PCI 랩 플랫폼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에서 공식화한 그런 문서를 담기도 하였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목록화 연계가 되어 있지만 또 시멘틱 웹을 바탕으로 하여서 또 다른 정보들을 위키데이터와 연계를 해서 받고 취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련된 국가의 각종 무형문화유산의 그런 목록들, 공식적인 그런 목록 정보와 위키피디아를 잘 연계를 해서 둘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ICH의 파일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문화부 웹사이트에서 PDF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서는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은 조금 떨어졌었고요. PCI 랩 이거는 보다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가능했던 그런 플랫폼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위키피디아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카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목록에 등재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등재가 되기 전부터 위키피디아 상으로 이 해당되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문화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옥화 관련된 그 자료를 보면 조금 더 공식적인 그런 내용들, 좀 정형화된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한다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연행자, 뭐 독장자라든지 그 춤꾼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과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 무형문화유산을 기록을 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부 측에서 필요한 공식 문서를 마련을 해서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등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PCI 전문가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위키피디아 관리자들이 있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여 정보를 또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그 외에도 기술적으로 위키피디언이라는 또 전담 편집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형문화유산이라든지 또 뭐 게임스 페이지라든지 다양한 그런 페이지들을 더해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기에 있는 그 함께 참여했던 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고카 페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변모해 왔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6년에 처음 이 페이지가 개설이 되었고, 보시면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풍부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등재가 된 이후로 또 정보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식 그 등재 문서나 그 서류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좀 정형화된 그런 정보를 담았다면 이후에 위키피디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다양한 형태로서의 구옥화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 자체가 또 그 유산도 보면 여러 모호성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모성이라든지 변형성을 제대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무작위로 내지는 맹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어떤 테두리를 두고 참여자들의 그런 경로들을 또 조절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형문화유산을 기록을 남길 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운영하는 그 목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규범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기록의 형태냐 또 어떤 흔적의 형태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이라든지 임팩트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탈리아의 철학자가 사용을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라리스라는 이 이탈리아 철학자에 따르면 이렇게 흔적, 등록, 등재, 기록 이러한 식으로 피라미드화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한 그런 기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트레이스, 흔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라든지 뭐 어떤 의미도 없이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것 자체를 등록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그 흔적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내지는 SNS상으로 좀 더 알리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등록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등재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등재를 하게 될 경우는 일정 부분의 사회력은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치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재를 하고 이것을 제도화한다, 다시 말해서 그 유산을 이제 고정화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런 내용들, 위키의 내용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큐멘트, 기록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겠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규범적인 힘은 조금 더 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트, 이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있는 이 기록이라는 것도 또 분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페라리스 철학자에 따르면 이 기록이라는 것 자체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단일한 어떤 기록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약한 기록, 또 강한 기록, 즉 이것은 뭐 광의의 기록, 협의의 기록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 협의의 기록, 이 강한 기록은 규범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위 말하는 약한 기록은 사회력만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유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모호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규범력을 갖출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이 있는데 바로 그 협약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정신, 이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비공식적인 어떤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협약의 정신을 제대로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유산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그런 뭐 기록이나 특징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부분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